안녕하십니까. 올리브 자영의 용인시의회 시의원 전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좀 이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면서 이제 대면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좀 뵈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수정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분위기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 송은경 신갈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경 산양초등학교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그 처인 쪽에 영문중학교 학부모님 또 남사 쪽에 사시는 학부모님이 같이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부득이하게 또 일을 가셔야 돼서 오늘 이 자리에는 못했고요. 아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방송은 용인시 의회에서 마련된 의회랑이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간을 만든 용인시 의회 김기준 의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준 의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김기준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는 이곳은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만든 의회랑이라는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전자영 의원님과 우리 또 용인 학부모님들 네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또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학부모님들과 우리 의회와의 지금 소통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 소통방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 의장님한테 갑자기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의장님이 이렇게 또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자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주민들하고 가까워지는 거니까 많이 오늘 오신 패널 분들께서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6월 달부터 생방송도 돼요. 우리 의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의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건데, 갑자기 왜 이런 자리가 생겼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학교 또는 교육 문제에 더 큰 관심이 가더라고요. 실은 이제 아이가 7살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육, 영유아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은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학부모가 되기 전에 제가 이동읍 시미리에 사는데 송전초등학교로 아이가 올해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저도 일을 하고 신랑도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통학을 좀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문제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놓고 이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그 문제에 같이 공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육지원청에 이제 알아봤어요.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근데 사실상 통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했는데 그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안타깝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제 가집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어린이들만, 초등학교 어린이들만 한 2천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또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이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을 보니까 중고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생들까지 하면 한 조금 더 되긴 하지만 그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험한 통학로라고 해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가 생기거나 또는 주변이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통학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그 통학버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이 또 그냥 1, 2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제가 답을 해서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가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용인시 안심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게 가칭으로 아직은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조례명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오늘 이 간담회 하고 나서 또 우리 동료 시의원님들하고도 저기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 행정 담당 부서와도 논의를 거쳐서 이제 조례명이 정해질 텐데 가칭은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취지의 핵심 키워드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이 지역 간 교육 격차라고 하는 거는 처인, 기흥, 수주 우리 3개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도심의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우리 처인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 그 원거리 통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양지면의 제1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교생이 대부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 거기서 오는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장거리,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되면 피로한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학습권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원거리 통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떠나요. 엄마 아빠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도심 쪽으로 또 이주를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교육 환경의 학교는 계속 열악해지는 거죠. 이제 통학도 그중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심 통학버스가 이제 용인시에 필요하다.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통학 기본권. 우리가 요즘 뭐 기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학 기본권이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통학할 수 있는 것 그건 기본 권리다.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고 또 안전한 교육 환경, 아이들이 학교까지 오가는 그 거리가 안전해야 된다. 그것을 조성하는데 이제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취지를 잡은 거죠. 우리 3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근데 가집게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자료가 필요해서 1.5km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보는 원거리 통학은 1.5km를 기준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이 1.5km를 통학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가집게 한 건데 여기 몇 개 학교가 또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건 고기초등학교. 처인의 학교들이 대부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인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이유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 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원거리 통학이 많고 특이하게도 기흥과 수지에도 원거리 통학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면 단위 또는 읍 단위의 학교들
원거리 통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집계상 한 1,700여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좀 더 하면 이게 이제 1.5km로 봐서 그렇고요. 통상 요즘에는 그 한 1km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을.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1km 정도로 하면은 몇백 명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한 자료 조사도 필요하다. 다른 지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이제 스쿨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이나 하천, 이제 강원도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도 통학 전세버스, 그 다음에 통학버스를 콜택시처럼 쓸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통학버스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화성시의 경우에는 32개 교에다가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1km로 통상 뒀어요. 화성시가 우리랑 좀 닮은 꼴이 뭐냐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그리고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확실히 구별되는 그 지역인데 여기는 1km를 기준으로 했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통학로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거나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곳, 그 다음에 특수학교. 여기에 더 특이한 거 하나는 조례가 없는데도 시장에 자치사무로 규정해서 시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면 꼭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솔직 담백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맘들은 출근을 하다가 아이한테 택시를 불러주거나 아주 오전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보니까 버스를 한 번에 타고 가면 좋은데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학부모들 뭐 한 5명, 6명 정도 모여서 봉고차를 대절을 해서 월 1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기사 비용이나 이제 교통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전문 기사도 아니고 뭐 보험이나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보내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좀 보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자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약간 원거리를 먼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살짝 약간 아쉬운 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원거리를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또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막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저희 신가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주통학로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다 고속도로를 인접해 있어서 덤프트럭이나 되게 위험한 커다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위험한 통학로 또는 이제 불량한 통학로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런 통학로들이 좀 곳곳에 있습니다. 동부동 양지 원산 배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용인시 의원 김진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전자영 의원님 유튜브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원거리 통학 관련해 가지고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앞서 전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자연불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의 마을이 좀 넓게 산재해 있습니다. 쉽게 이제 양지면만 놓고 봤을 때도 수지구 전체보다 1배 반 정도가 넓습니다. 지역 자체 면 하나가 그 정도로 넓은 지역에 학교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수는 한 2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수의 아이들이 계속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통학거리가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땐 대부분 그 거리를 걸어 다니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차량이 증가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양지 원삼 저희 지역구 쪽에 한 가지 좀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용인시 전체 물류의 70%가 그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화물차가 전체 차량의 한 70% 정도 좀 문제로 지적되어 있는 게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전자영 의원님이 이 안심 통학버스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사전 의견 수렴을 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틀을 만들기 전에 좀 오늘 각각의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용어 정리라든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수경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초, 중, 고 또 여기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언급했던 우리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그렇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스쿨버스가 돌아도 굉장히 장거리로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조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빼다가 이 예산을 쓴다면 또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이건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사전 의견 수렴 절차에 넣고 오늘 오신 분들과 그 얘기 주신 분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 한 말씀씩 짧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오늘 소회 또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렇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또 그 내용도 제가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과 사는 곳과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그 학생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근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연관된 그런 데가 뭐 부동산 개발 이익 세력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고 아까 난개발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 배정 시스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운수업자는 또 이익을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가 한꺼번에 바꿀 수도 없고 어떤 형식을 갖춘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온 사업자를 행정에서 한 번에 또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건들을 현실적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는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지금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안전 관련한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용인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당도 있고 경기도 청소년 교육비 지원 수당도 있고 또 교통안전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다 통합을 해서 지금 전자영 시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조례가 완성도 있게 좀 시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서 좀 시행이 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홍보 좀 해보고 네. 이제 실행을 하시면 뒤에서 힘을 낼 수 있게끔 잘 받쳐보겠습니다. 잘 돼서 아이들의 그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권리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용인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교복 무상 지원처럼 이제 나중에 무상 지원 받고도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또 그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는 무상인지 아닌지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교통에 관련돼서는 아이들 그 통합버스에 관련돼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마무리해서 조례 제정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예산 확보도 잘 되고 또 예산 그거를 잘 재정을 쓸 수 있게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자영 시의원님 정말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돼서 제일 중요한 건 소통과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정말 굉장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이라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를 실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뭐 밴드든 단톡방이든 페이스북이든 정말 자신 있게 이 클립을 보내주시면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름 그래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데 좀 의미를 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어나가도록 하고 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겁기도 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이렇게
즐거운 자리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하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유튜브식으로 좀 이렇게 밝고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끝!